아모레 퍼시픽 2023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1% 감소, 영업이익은 67.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8회전으로 낮게 나옵니다. PBR은 1.6으로 아직 시장에서는 아직 주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4,39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15.1%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3% 약간 상승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매출 감소보다도 재고를 더 줄였어요. 요 경우에는 그 좀 잘한 건데, 뭐 생산 관리, 그 수요 예측 이런 등등이 약간 실패해서 재고가 좀 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출 원가가 그 12.9%로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매출 총이익은 그래서 16.3%가 감소했고 판매 관리비를 9.3%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824억 원으로서 전년도 영업이익 2,353억 원에 비해서는 65%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도보다 2023년이 더 경영 실적이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률도 4.8% 하락했고 생산성도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6,446억 원대로서 1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원부 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스루풋율은 0.6% 하락을 했고 운영 경비가 9.2%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으로서 전년도 1.13에서 0.0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812억 원대로서 67.1%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2억 원이 적게 영업이익이 난 것은 에,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재고가 3.3%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재고를 크게 줄였을 경우에 스루퍼 회계는 이익이 이 원가 회계보다는 118억 원 더 많게 나오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 아모레 퍼시픽인 경우에 지금 그 매출 재료비만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볼 거냐? 이걸 넘어서 그 판매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오는 유통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유통 수수료가 매출은 15.1%밖에 감소를 안 했는데 유통 수수료는 25.9%나 크게 감소를 했어요. 이것도 매출 재료비하고 비례해서 얘기해 보면은 이 경우는 유통 수수료 단가가 에, 크게 말하자면은 그 후려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을 담당하는 그 유통 구조에서 수수료율이 아마 그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이지만 수수료를 뭐 어떤 그 설정 금액 이하면은 뭐 수수료율을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스루풋은 13%가 감소했고 금액상 스루풋율은 근데 반대로 1.5%가 상승했습니다. 요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유통수수료를 후려쳤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스루풋 유통 마진까지는 이익을 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에서 그 유통 수수료를 요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운영 경비는 3.5% 감소한 거로 그러니까 그 판매 수수료만 그 아주 그냥 대차게 그 후려쳤고 일반 관리비는 뭐 한 3.5% 정도 줄인 것뿐이 안 되겠죠. 요렇게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그 판단에서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음, 뭐 유통 개통에서도 열심히 판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회사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기 위해서 결국은 유통 수수료까지 후려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상품 제품이 47억 원 증가했어요. 원재료 줄었고 전체적으로는 재고자산이 60억 줄은 거로 돼 있고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이 이 증감액보다도 그 맞먹는 그렇게 54억 원이나 평가손실 금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올해 2023년 공시부터는 딴 데는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재고자산 원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요게 뭔가 궁금해가지고 추적을 좀 해봤어요. 재고자산의 원가가 뭐 1093억 원이나 줄었는데 쓰는 표현들이 원가 회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고자산의 원가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매출 원가를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게 궁금한데 요거 똑같은 금액이 이 다음 장의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하는데 제가 디커플링 하고 있는 MC라고 메터리얼 코스트라고 ABC 항목을 더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3개년치만 이 비교 분석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원가라는 개념이 불분명한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에, 매출원가 재료비 성격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그 왜곡을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전체 이 영업 비용에서 MC하고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제시한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60억 4,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게 재고가 줄었다는 의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상품 매입액이 있어요. 원재료하고 또 상품 매입액.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더한 게 아까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재고자산 원가라고 하는데 이 판매의 기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매입액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총 제조 비용의 이 왜곡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 이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는 나중에 결과의 답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제조 원가가 이 왜곡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이 원재료하고 상품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는 거거든요.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근데 이게 좀 틀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운영 경비가 요거는 이제 분석할 때 여기에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 있죠. 유통수수료가 1조 1천억 원에는. 어쨌든 제품 제조 가공비, 공장 가공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거, 요게 그러면은 가공비가 나오는데 가공 비율이 한 25.4%로 전년도하고 크게 변동이 된 거가 없어요. 요렇게 이제 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로 WCAI는 이제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표준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고 있는 거고, 이게 47억 아까 증가를 했죠. 그러면 비성분 쪽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고가 468억 원 줄였을 때 비성분은 플러스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차이가 108억 원이나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BWCA의 증감액이다 이게요. 전체 재고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가 는 거 아니고 감소한 거로 되죠. 그래서 요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는 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라도 우리는 의사결정에 왜곡이 일어나고 총 제조 비용에도 왜곡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아까 BWCI의 이 증감액의 차이인데 일본의 P 총 제조 비용은 비성분에서 표시한 대로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고 Q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역산으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WCAI를 기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똑같이 BWCI의 증감액의 차이다 하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으로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1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0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거꾸로 60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갭이 161억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돈을 해먹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이 아니고 평가 손실 금액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가 손실 금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평가 손실하는데 차라리 여기 폐기 손실을 할 때만 하고 안 팔리더라도 그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나요. 2021년도의 차이는 갭투는 에스트라라고 종속기업을 이 아모레 퍼시픽 지주회사에서 사업 결합을 했습니다. 어, 가지고 있던 회를 자기네 종속기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 사업 결합할 때 가져온 재고 요것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5,26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금액상으로 5.1%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327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299명이고요. 매년 한 300명 가까이 쳐내고 있네요. 그래서 1인당 평균 임금을 보면은 1억 1,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9,800만 원보다는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고임금 그 경력 사원들보다 저임금 그 신입 사원들을 좀 많이 내보낸 것 같다. 아무래도 뭐 노하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경력 사원들일 테니까 뽑아놓고서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좀 나가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자관, 우리가 그 뭐 일자리 등 이런 거 생각할 때 기업이 왜 계속해서 지속적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의 일자리라든지 또 그 하나의 개인 인생에 있어서도 해고를 당하는 그런 것은 아주 큰 트라우마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물론 그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직장으로 전직도 하고, 또 자발적 퇴직자도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2021년만 해도 5,400명이었는데 4,700명으로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죠. 유통수수료 아까 얘기한 대로 크게 후려쳐가지고 내려갔고 지급수수료는 3.9%뿐이 감소를 안 했고요. 광고 선전비가 장사가 안 되니까 10.6% 감소시켰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WCAI 재고 자산 회전율이 5.8 회전으로 1회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슬픈율도 약간 떨어졌죠. 0.65%로. 그래서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은 저으로 봅니다. 그 투명회계로 봅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어, 그리고 그 재고 투자를 ROI로 봤을 때 이것도 1.17로 크게 떨어졌죠. 생산성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아직까지 적자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있어도 이자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무차익 경영으로 아직 버틸 수 있고 재무 상태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 이 분석 경험에 의한 매트릭스 표는 회전율이 하락하고 스루픈율도 하락했으면은 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또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그 산출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회사가 제시한 걸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가중 평균으로 28.7%가 하락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화장품이라는 게 부재료가 그 용기하고 포장재가 있는데 이게 매입 금액의 50% 반이 넘는데 이 금액을 공시하지 않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상품 가격도 비중이 17%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공시된 거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하락했을 것이다 하는데 에, 공시된 거는 아무것도 변경된 게 없어요. 3년 동안. 설화설하고 이름은 들어봤어요. 뭐 저는 남자니까 이런 거 안 쓰지만은 스킨 베일 베이스 이런 게 뭔지 헤라 브렉 쿠션 뭐 이런 거 뭐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은 자관 입증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 의해서 2024년도 매출액이 좀 더 증가할 방법은 없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어서
매출이 줄더라도 영업이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예측이라기보다 계획을 해보는 거죠. 요 앞 단계 작업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하겠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2조 3,700억을 할 경우에 1,200억을 남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재고가 3% 증가한다고 또 2023년에 증가한 폭만큼. 근데 반대로 재고를 3% 줄인다면은 영업이익은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게 원가 회계의 문제겠죠. 따라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매출 증가를 계획하기 어렵다. 대신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법으로 검토해 봤는데 손익분기점을 먼저 뽑아 놓고서 이제 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조 3,600억 정도 할 것 같다. 어, 그러면은 남는 게 한 1,000억 원 남는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재고 회전율이 5.8회전인데 6회전까지만 해보자. 음, 한 1년, 2개월에 한 번씩은 돌려야 될 거 아니냐. WCAI만 그렇다 이게요. 상품하고 제품. 제조업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는 한 12회전 정도가 기본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뭐 기아 자동차 같은 데 있지만은 그 규모가 크면서도 30회전 이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거 실사해 가지고 유통구조에 이 매장에 있는 것까지 재고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아마. 공장 재고만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6회전만 하더라도 매출 증가 효과는 2조 4천억을 해가지고 한 1600억 정도 이익은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볼 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할 때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좀 원가 회계보다 좀 약간 낮게 나오죠. 이런 경우가 재고가 이제 증가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실질적으로 2,624억 원을 벌었다. 현금 수익률은 5.3%로 작년도 10%보다는 크게 내려갔는데 채권자한테 무슨 지급이자가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 재무상태표에서는 그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그래도 그 차입금은 아니지만은 이자 쪽으로 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도 얼마 안 크죠. 9억 8천, 전년도 4억 4,300만 원. 주주임금 현금으로 주주들이 가져간 게 428억 원 정도를 가져갔는데 요것은 이 자본 변동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져오면은 여기 427억이죠. 427억. 어, 변동표에서는 돈이 자본이 나간 거로 되죠. 주주들한테는 플러스로 돈이 가져간 거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그래서 이제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배당이 있고 자기 주식 취득이 있으면 빠져나가는 거고 자본이 자기 주식 처분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 106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1만 2천 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는 2만 5,500원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PBR 장부 가격 대비 주가는 160%로서 1 이상인 거죠. 워낙 잘 나갔던 데니까 높게 돼 있는데 주주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38% 지분 가지고 있고 석영메시가 10%, 48%인데 거의 반 정도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는
뭐 한 반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연금공단이 7.4% 가져가 있고 외국인이 UBS하고 BNP가 이름이 떠 있는데 28%. 그러면은 그냥 80%, 한 85% 정도가 아주 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거, 개미들이 살 수 있는 거는 한 15% 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길게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1.5 배속을 보셨길 바라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